아, 반대로 해야겠네. 맞나 이게? 조금 이상하다. 두 개 바뀐 거 아니야? 서브젝트가 보낼 때 노티피케이션을 파라미터로 보내는 게 이게 푸시 모델인 것 같은데. observer asks for the detail. observer가 다시 물어보는 게 풀 모델. 갖고 오는 건 풀 모델일 것 같고. 네, 이거 교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건 찾아보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observer 패턴은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이게 실제로 그리고 자바에는 자바 유틸 observer가 있죠. 그러니까 observer 패턴을 이미 구현한 놈이 있어요. 그걸 필요하면 쓰면 되고. 어? 아니면은 각종 AWT나 이런 데 스윙 같은 데서는 다 핸들러들이 이벤트 핸들러들이 다 이벤트 리스너들이 다 이렇게 observer 패턴으로 구현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AWT나 이런 데 안 있을 때 observer 쓰려면은 그냥 자바 유틸 observer를 쓰면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거니까 뭐 많이 쓰면 되고요. 그러니까 웹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필요할 때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는 방법들은 먼저 서브젝트에 어태치 디태치를 하게 되죠. 어태치 디태치 뭐냐면은 그 자바용으로 하면 add listener, remove listener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내용이 바뀌잖아요. 내가 그러면 fire change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fire change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 observer 팀 등록된 observer를 리스트로 갖고 있다가 각각에 대해서 다 state change드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state change드라고 콜 돼가지고 그러면은 얘는 지금 다시 get state가 뭐 바뀌었는지 물어보죠 지금. 네. 뭐 바뀌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스테이트 통으로 다 갖고 오네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오브저버가 다시 뭔가 뭐 이게 차트 있으면 차트를 다시 그린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하겠죠. 드디어 오늘 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6개 남았다는 뜻이네요. 자, 스트래티지는 알고리즘이 변한다 그랬죠. 알고리즘이 변하고 이것을 인캡슐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클래스 이네리턴스 구조를 써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OO의 디자인 패턴들은 다 클래스 이네리턴스 구조를 써가지고 그 변화들을 실제 콘크리트 구현체에서 결정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변화하는 비헤이브를 가진 놈은 얘를 멤버로 갖고 있는 겁니다. 오브젝트 컴포지션을 써서 갖고 있는 거죠. 스트래티지. 자, 커맨드 패턴은 뭐라 그랬죠? 디카플링 하는 거였죠. 얘는 인디렉션을 또 추가하는 거였습니다. 인보크랑 리시브랑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을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커맨드를 나라는 클래스 구조를 통해서 그 인보크가 커맨드를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콜을 하면 커맨드가 리시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보크랑 리시브 간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꼭 미디에이터가 하는 거랑 비슷하게 보이죠. 하지만 미디에이터는 어떻게 보면 좀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쪽에 가까운 거고 커맨드는 자기가 할 개별 커맨드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좀 더 심플 간단한 경우고 커맨드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미디에이터는 보통 얘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수 있고 그죠? 네, 커맨드는 그냥 얘가 일방적으로 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리시버만 그죠? 그리고 인보크가 커맨드를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미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쌍방통신이잖아요. 인보크가 리시버고 리시버가 인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오브젝트 간의 통신을 중재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그렇게 될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커맨드 입장에서는 리시버가 하나만 있는 거죠. 그죠? 미디에이터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인더렉션을 써가지고 디카플링 한다는 것은 동일하죠. 자, 이게 스테이트 머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었고요. 스테이트 패턴. 현재 그 스테이트 디펜던트한 비헤이버들을 스테이트란 객체를 따로 정의를 해가지고 걔들이 차일드, 콘크리트한 차일드 클래스를 해서
그 디퍼런트한 비헤이브들을 처리하도록 맡기는 방식이라는 거죠. 변화하는 것을 고립시킨다. 그죠? 그리고 변화하는데 그것이 항상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네리턴스를 정의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태 변화가 있을 거고요. 이 상태 변화는 콘크리트 스테이트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고 어디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스테이트에서는 어쨌든 간에 상태 변화가 어느 시점에서 발생한다는 거겠죠. 그런 점이 이제 스트래티지랑 다른 점이죠. 네, 이제 비지터 패턴. 어쨌든 비지터 패턴은 인터프리터랑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억셉트를 콜해준다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프리터를 콜 안하고 억셉트를 콜해준다는 점에서 유사하긴 하지만 인터프리터에서는 그 인터프리터가 실제 디퍼런트 비헤이브를 각각 구현하잖아요. 이 콘크리트 엘리먼트 A의 디퍼런트 비헤이브를 구현하고 얘도 구현하고 그죠? 각각 서로 다르게 자기에 맞는 비헤이브를 구현하는데 얘는 그냥 약속인 거죠. 프로토콜인 거죠. 프로토콜. 얘가 디퍼런트 비헤이브를 콜할 수 있도록 비지터의 어떤 메소드를 콜해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디퍼런트 비헤이브를 하는 거는 이 비지터 메소드 안에서 한다는 거죠. 그죠? 카카이 메소드 안에서. 그래서 이 비지터 자체도 클래스 이네리턴스를 가지고 그리고 원래 엘리먼트 자체도 이런 이네리턴스를 가지고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동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블 디스패치라고 불렀죠. 두 개의 상속 구조를 따라서 서로 다른 비헤이브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 그게 바로 비지터 패턴이었다는 거죠. 이터레이터는 어떤 군집체에 대해서 엘리먼트들을 순차하는 것들을 내부 자료 구조를 노출하지 않고 표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걸 이터레이터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건 컬렉션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건 이미 잘 쓰고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 원리적인 측면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컬렉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료 구조를 만들었을 때 순찰 일이 있다. 프리오더 이터레이터, 포스트오더 이터레이터, 인오더 이터레이터 이런 거 만들 일이 있다 할 때 이런 패턴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메멘토는 스냅샷을 남기는 것에 대한 어떤 기억에 대한 스냅샷을 남기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unexecut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디테일한 어떤 상태를 다 저장할 수가 없는 케이스에 그때 스테이트에 대한 스냅샷을 같이 남기는 것이 키였고 그런데 이 상태를 메멘토라는 이름으로 남기는데 이것을 이 케어테이크도 모르게 하고 케어테이크도 그 내부를 모르게 하고 항상 그 상태의 주인 지금 현재 오리지네이터라는데 상태의 주인만이 이 메멘토를 해석하고 원복하고 그리고 또 만들고 할 수 있도록 그 리스폰시빌리티를 분명히 하는 거죠. 항상 패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잘 알고 있는 놈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잘 알고 있는 놈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놈, 그것을 주인인 놈, 이런 놈이 가장 잘 알고 있겠죠, 보통. 그러한 역할들을 잘 해줘야지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고, 오리지네이터가 뭐 셋 메멘토나 크레이트 메멘토가 만약에 다른 놈한테 있으려고 하면 케어테이크가 직접적으로 셋 메멘토를 해가지고 구현하려고 하면은 메멘토, 그 오리지네이터 스테이트에 대해서 얘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이 코이전이 깨지는 거죠. 오리지네이터의 내부 구조인데 그거를 케어테이크가 공유한다. 그러면 코이전이 깨졌죠. 응집도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카플링이 또 깨지는 거죠. 카플링이 로우 카플링이 아니라 타이트 카플링이 발생하는 거죠. 하이 코이전, 로우 카플링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네.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첫 시간에 브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브록으로.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25개의 패턴을 다 다시 살펴봤고요.
뭐 간단하게 오늘 했던 걸 다시 보면은 인터프리터는 그래머가 심플할 때만 쓸 수 있다고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죠? 비지터는 콘크리트 클래스, 엘리먼트의 콘크리트 클래스에 따라서 변화하는 뭔가를 하고 싶다. 이게 키워드였다는 거죠. 키 메시지를 잘 알아야 되고, 이트레이터는 내용을 순차하는 표준이라고 그랬고, 템플릿 메서드는 스켈레톤은 동일한데 몇 가지 스텝이 달라질 수 있을 때 이걸 서브 클래스한테 넘기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미디에이터는 many to many 인터랙션을 one to many 인터랙션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에이터가 모든 클릭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는 거 얘기했었고, observer는 one to many 디펜던시인데 그 상태가 변할 것에 대해서 노티파이 해주고 업데이트를 하는 걸 자동으로 해주는 그러한 구조였고, 유사한 패턴 이름으로는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이라고 했죠. MVC 패턴이 observe 패턴이라고 얘기했었죠. 커맨드는 샌드랑 리시버를 디카플링 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샌드는 리시버를 모르고 커맨드가 리시버를 하는 거죠. 메멘토는 그 오리지네이터 원래의 상태를 스냅샷을 떠가지고 어디다 저장을 할 수 있게 해서 나중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거였고, 체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는 한 놈이 중간에 현재 오너가 처리할 수 있으면 거기서 체인이 끝난다는 거고, 처리 못할 경우에는 다음 석세스한테 넘겨줘서 계속적으로 체인을 타게 된다는 거고, 그게 바로 체인 오브 레스폰시빌리티였다는 거죠. 스테이트는 그 스테이트에 따라서 비헤이브가 달라진다는 거였죠. 그 달라지는 비헤이브가 있는데, 그래서 그 달라지는 비헤이브를 나이브하게 하면 어떻게 구현하겠죠? 그 달라진 비헤이브를 스위치 케이스 해가지고 했겠죠. 근데 그거를 스테이트 객체로 델리게이션 했다는 거죠. 따로 뽑아가지고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이제 디자인 패턴의 제일 기본 원리죠. 대부분 다 스위치 케이스로 되는 거 많아요. 근데 스위치 케이스를 안 쓰고 오브젝트 이네리턴스 쓰는 게, 클래스 이네리턴스 쓰는 게 디자인 패턴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죠. 컴포지션과 이네리턴스를 써가지고 좀 더 플렉서블하게 한다 이런 거였죠. 스트래테지는 변화하는 부분이 알고리즘이었다고 얘기했고요.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구현한다 이런 거였고, 네, 여기까지 일단 교육이 끝났고요. 실제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자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각자 고민해야 될 거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일단 2시간 분량으로 나올 거고, 시험은 아마 일단 뭐 복습을 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공부한다고 성적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전번에도 얘기를 했죠. 네, 일단 그 원래 교육은 일단 이거로 마치고 다음 주에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